장마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천 군남댐 수위가 크게 높아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수해를 입은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장이 응급복구만 한 채 2년째 공사가 중단돼 수해 피해 위험에 노출되면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민간 사업에 대한 본격 감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전세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의 월세 비중이 70%를 넘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연천 군남댐 수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임진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남댐은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한때 수위가 30m 가까이 올라가면서 계획 홍수위 40m에 근접했습니다. 연천군은 군남댐 주변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고 방송을 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에는 최대 2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비 피해에 각별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 55분쯤 연천군 청산면 한탄강에서 낚시를 하던 4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장마철 불어난 물로 인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남성이 낚시를 하다 물가까지 들어간 것 같다며 이틀째 수색에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집중호우에 공사장 외벽이 무너지진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수해 위험 원인이 공사장 내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수해 피해를 입은 박찬호 야구공원 공사 현장.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장 곳곳에는 토사 유출 방지 덮개가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절개지 위를 감싸던 덮개는 절반이 뚝 잘려나가 시뻘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지고 갈라진 덮개는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공사 현장 대부분은 덮개 없이 흙더미와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습니다. 수해 당시 토사가 밀려온 자리는 움푹 패여 마치 골짜기를 연상케 합니다.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절개지에 천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천막은 바람에 이처럼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찢어진 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풀이 자라나 있습니다. 2년 전 수해를 입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찹찹하죠. 지금 먼지도 많이 나고 비가 오게 되면 이 토사가 그냥 흘러내릴까 봐 마을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2년째 공사가 중단돼 올해도 수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다단계 침사지를 만들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응급복구로 급한 불은 끈 상태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적절한 배수로를 통해서 하천로로 유입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현장 가보니까 배수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원활한 배수가 처리가 안 되고 주민 민가 쪽으로 우수가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잡아놨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복구로 만들어진 침사지가 집중호우 시 토사를 얼마나 담아낼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공사장에는 배수로가 하나밖에 설치되지 않아 빗물과 토사가 대규모로 쓸려 내려올 경우 인근 민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는 이 침사지가 역할을 하겠지만 이 침사지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 피해를 방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취재 이후 시행사 측은 수해 예방 공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유치권 행사 업체도 수해 예방 공사 기간 중장비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언제 완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주민들은 이미 시작된 장마에 가슴을 졸이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감사원이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주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이 사업은 양주시가 민간 시행자와 함께 전철 1호선 양주역 일대와 양주시청 일대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 시는 일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했고 3,4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선제적 확인 차원에 나선 것이라며 본격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술과 담배와 같은 청소년 위해 약물을 대리 구매해주는 일명 델구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술, 담배 대리 구매 수사를 벌여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자 중 6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금액은 571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술과 담배, 성인용품을 대리구매해 SNS를 통해 청소년 구매자를 모집한 뒤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는 8월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가세하면 월세의 비중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경제만렙 오대열 리서치 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 월세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전셋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 오르다 보니 최근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으로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입자들도 전세로 거주하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금리 인상 영향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 자료를 살펴보니까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양주시고 비중은 70.7%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파주와 안성, 의정부에서 잇고 있는데 경기 북부 지역의 월세 거래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우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비교적 가격 부담이 덜한 경기 북부 아파트로 수요가 좀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양주 옥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의정부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서 전월세 매물 자체가 크게 증가했고 세입자들도 전세대출 이자 부담에 월세를 택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임대차법으로 계약 갱신했던 물건들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오는 8월에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임대차법 2년이 되는 오는 8월에는 전세 가격이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간 전세값을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해 4년치 상승분을 반영한 가격에 전세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정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자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거주 요건 면제로 임대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임대주택 확대를 하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야 전세시장 불안감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예상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클 텐데요. 연말엔 기준금리가 연 2%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 세입자들이 월세를 찾는 경우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번 시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 나오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전세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집값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격 고점 인식과 금리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자금 계획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아니라면 월세로 거주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만랩 오대열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지 오래고 7월부터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배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아예 음식을 시켜 먹지 않는 시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충남 당진의 한 부대찌개 식당입니다. 9년째 같은 곳에서 영업 중인데 갈수록 음식점 운영이 버겁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손님이 크게 줄어든 데다 최근에는 식재료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부대찌개 1인분 가격은 만원, 음식 준비에 필요한 햄과 소시지, 파와 양파 등 식재료 준비에만 8,000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식당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부대찌개 1인분을 팔았을 경우 남는 순이익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올해 초 부대찌개 가격을 기존 9,000원에서 만원으로 올렸지만 뾰족한 해법은 아닙니다. 햄 소시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야채 가격도 많이 올리고 가격 대비 한 30%가 올렸는데 30%는 올릴 수 없고 한 10% 정도 올렸는데 그것도 손님한테 부담되고 그렇다고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그 뭐 저희로서는 아주 깝깝합니다. 지난 5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7.4%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치킨과 짜장면 등 39개 외식 품목 가격도 모두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는 외식 물가. 배달료 인상도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기존에 1,000원, 2,000원 하던 배달비가 많게는 5,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업체 관계자는 배달 대행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비용 자체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개인 라이더들이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회사에 소속해서 하다 보니까 사대보험이나 뭐 기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배달비가 거의 100%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5월 배달의 이용자 수는 전월 대비 10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2천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치솟은 배달비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대신 방문 포장이나 밀키트 같은 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많이 올라서 많이 배달을 안 시키죠. 방문해서 먹는 게 대다수고요. 이제 바쁘고 그럴 적에는 포장은 100% 따지면 한 20% 정도 하죠. 와서 먹는 게 한 80% 정도 되고. 정부는 7월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갈수록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푼의 배달비라도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7월 1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취임식에는 우수정책 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언론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 인사와 도민 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도지사와 1대1 프리토킹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즉 도민 대담 방식으로 도지사의 도정 운영 계획을 듣게 됩니다. 김동연 당선인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당선인은 수원시 한 커피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과밀, 과잉 학급 문제 해결과 돌봄, 방과 후 학교 확대, 학생 급식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당선자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포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합니다. 7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관련 신고를 신고 여건에 맞게 접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